정청래 대표가 어제 환영 행사 끝나고 도정환 시인의 네. 시구절을 인용해서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흔들리면서 적으면서 사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네. 다 정치적인 포석이 있다고 당연히 봅니다. 있겠죠. 어떤 해석 한번 해주세요. 도종환 시인입니다. 도종환 네. 시인. 도종환 시인은 문재인 정권 때 문체부 장관을 하셨던 그렇죠. 분이에요. 사람이 시련 속에서 성장한다라는 내용의 시는 사실 되게 많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도종환 시인의 시를 인용했다라는 것은 친문 세력, 더 나아가선 반명 세력을 규합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이고 여기서 힘들지 않은 인생 어디 있겠냐 이거는 자기가 되게 약자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약자 코스프레를 지금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강자고 네. 대통령이 그 강한 권력으로부터 내가 온갖 모진 핍박과 겁박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약자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이렇게 내리는 각종 처벌에 대해서 맞서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건데 우리 대중들은 필연적으로 강자와 약자가 싸우면 약자 편을 들기 마련입니다. 네. 요새 뭐 월드컵 하고 있는데 부탄이랑 브라질 싸우면 부탄 응원하잖아요. 네. 브라질 국민 빼고 다 부탄 응원할걸요? 그런 차원에서 정청래 대표가 지금 본인을 약자로서의 입장을 공고히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네. 아마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싸우려는 모습보다는 이런 식으로 내가 피해자고 내가 핍박을 받는 듯한 이미지를 더 씌워가지고 이번 전당대회를 좀 풀어가려고 하는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봤습니다. 아 그러면 하여튼 뭐 정청래 대표가 이제 저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었을 때는 정청래 대표 나올까요? 나와야죠. 안 나오면 자기 미래가 없어요. 그래요. 이게 단순히 네. 정청래 대 김민석 이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 싸움은 민주당의 적통이 누구냐, 누가 이 민주당의 진짜 권력이냐 이거를 두고 벌리는 한판 승부이기 때문에 네. 정청래 대표는 안 되더라도 나와야 됩니다. 안 되더라도 우리의 지지세가 이만큼 견고하다. 우리가 아직 죽어서 뒷방 노인네로 전락할 만한 신세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안 되더라도 나와야 돼요. 그래요. 저는 안 나올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또 조금은 있거든요.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이대로 접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평가는 다 나간다라는 평가가 있으니까. 아니 이게 단순히 어쩔 수가 정청래 대표의 개인 행보가 아니라 이미 정청래 대표는 한 계파의 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계파의 수장이 여기서 드랍을 한다? 그래버린 그 밑에 있는 수하의 일원들은 아니 또 할 길이 없어요. 개인 나갔다가 한 계파의 수장이 개인 선거에 나갔다가 망한 조국 대표도 있잖아요. 선거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조국 혁신당 공중분해 되게 생겼는데. 저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다가 네. 결정적으로 어제는 제 마음을 다시 정청래 대표 무조건 나간다고 굳힌 아, 게 진짜.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한번 여쭤보고 네. 싶었는데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했는데 오늘 대통령이 어저께 SNS에 네. 또 글을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는 이제 이거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네. 약간 그런 그렇죠. 취지잖아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사실상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를 내세운 것은 차기 당대표 선거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 공약까지 같이 발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정권 하에서 보안 수사권 폐지 전면 폐지 될 일이 없으니까. 네. 그런데 민주당 강선 지지층 분들은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를 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청래 대표가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를 가지고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차기 전당대회에서 그걸 통해서 당선이 되면 차기 대선까지도 그 공약으로 쭉 밀어붙일 것 같아요. 청와대라는 곳은 있어 보니까 정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권력이 하루가 지나면 그만큼 빠지더라고요. 아, 진짜. 그걸 틀어막을 수 있는 게 네. 대통령의 지지율인데 이때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 곡선이었으니까 하루하루 지나가도 권력 누수가 없었지만 네. 지금은 누수가 생길 거고 네. 내부 직원들 분위기 뻔해요. 지금 아. 이제 인선 시즌 날 거거든요. 네. 근데 인선 폭이 지방선거는 이번에 분명히 수치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이겼어요. 그러면 청와대는 이번에 인선이 거의 없어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니까 인선이 폭이 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청와대 내부에 있는 직원들, 즉 소위 말해서 청와대 내부 직원들은 강력한 친명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드라이브를 세게 걸어야 되고 네. 정청래 대표도 이제는 물러서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통성 경쟁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좀 다른 견해가 어떤 네, 게냐면 네.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권한이 센 것 같지만 권력 기반이 약한 게 민주당은 소위 말해서 학생 운동을 했거나 네. 아니면 그 전통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이어지는 그 전통 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 그 얻는 것도 해당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권력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김민석 총리도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큰 빚이 있는 거고 네. 더 나가서 글쎄 이재명 대통령을 저 김민석 총리가 그렇다고 해서 야인 생활 또 오래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권력 기반 취약한 게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김민석 총리를 밀린다 하더라도 해볼만 하겠다 생각해서 전 보안수사권 폐지를 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권 소장님 생각하실 때는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죠. 네. 네, 정청래는 지금 모든 그 당대표 출마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 이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간 그 사이에 정청래 대표가 광주에 방문을 했거든요. 광주라고 하는 지역이 결국에는 그 지역의 30%가 민주당원이라고 하는 아주 상징적인 민주당의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 지역에 방문을 했다라는 건 앞으로 당대표 선거를 나가기 위한 포석이었다라고 봅니다. 네. 하여튼 뭐 정청래 대표 이제 하고 다음 주 첫 주초에 있을 정례 여론조사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선거 직후에 이루어진 두 번의 여론조사에서는 약간 하향세거든요. 국정 지지도도 빠지고 있고 민주당도 지금 지지율이 오히려 국민의힘한테 지금 골든 크로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추세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정부 여당에 엄청난 압박이 될 거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아마 좀 그런 거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근데 저는 생각이 사실 드는데. 지금 예.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약간의 하락세라기보다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심지어 어젠가 그저께는 그 긍정보다 부정 평가가 훨씬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훨씬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추월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국정 운영하고 거의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거는 추세인데 지방선거 전부터 아주 약간의 하락세가 보여졌고요. 네. 지방선거 이후에 지금 14일이 지난 이 시점 자체에서는요 대폭 하락을 했어요. 거의 6% 그렇죠. 가까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민심이라는 게 여론조사에 읽히려면 적어도 1주에서 2주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는 더 떨어질 것이고요. 왜 그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기보다 네. 대통령실에서 이 공소 취소 특검을 취소한다라거나 아니면 정말 대통령이 재판을 제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하락세를 막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검찰이 그 술 파티 위증 혐의, 연어 술 파티라고 하는 위증 혐의로 지금 국민 참여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씨에 대해서 징역 2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리고 아마 오늘 밤 늦게 판결이 날 걸로 보여요. 국민참여재판은 그 당일날 판결이 나거든요. 끝나면. 그래서 지금 평일을 아마 할 것이고 오늘 참여재판 오늘 오전에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뉴스에 잘 안 나가지고 모르실 텐데 지난주 월요일부터 오늘 이번 주 금요일까지 10일에 걸쳐서 재판을 했거든요. 뭐 근데 이게 한나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된 재판이라서 그래서 오늘 오후에 아마 그 배심원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배심원단이 이제 평의라는 걸 합니다. 평의를 통해서 그 평결을 하거든요. 자신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유죄다 무죄다. 그다음에 만약 유죄라고 한다면 뭐 형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평결을 해서 재판부에 그걸 전달을 하면 재판부에서 그것을 그대로 수용할지 아니면 또 다른 거기에 근데 구속되지는 않거든요. 그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아서 아마 오늘 밤 늦게 우리가 내일 새벽 뉴스 보면 아마 좀 나오지 않을까 결과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지금 궁금합니다. 진짜 지난번에 국조특위 이거 공소 취소 뭐 민주당에서는 조작 기소 특검이라고 하는 특위라고 하는 그 공소 취소를 위한 어떤 그 지난번 국정조사에서도 관련한 내용들이 이 증인에 나왔었거든요. 저는 지난 화요일 날 밤 9시에 증인을 하고 왔어요. 증언을 하고 왔는데 그날 보니까 박상용 검사 그다음에 제 앞에 그 방영철 부회장 그다음에 김성태 회장 그다음에 저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날 이렇게 증언이 됐는데 그리고 어제 그러니까 수요일 날 또 김성태 회장은 또 증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궁금해요. 이걸 배심원들과 재판장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진짜 연호 술 파티가 있다 없다라는 게 아마 처음으로 제대로 법원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이번 재판일 거라서 저도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결과가 나오면 이거 월요일 날 저희가 결과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또 관련자다 보니까 또 이거 예,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저희가 그때 뭐그 방송에서 틀었던 뭐 그때 검찰청 직원한테 전화 온 거라든지 제가 이제 조사 끝나고 배우자랑 통화한 거라든지 그런 거 전부 다 법정에서 다 재생을 다시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변호인 이화영 씨 측에서. 근데 그쪽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게 뭐냐면 6시 37분까지 그 쌍방울 버커로 소주를 샀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7시에 들어갔으니까 여럿술 파티는 23분 안에 다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들은 제가 이제 7시에 7시 05분에 이제 태그 기록이 찍혀 있더라고. 이 출입증 기록이. 그래서 제가 이제 13층을 갔다가 또 조금 있다가 15층을 왔다 갔다 한 2번 정도. 하여튼 좀 해요. 왜냐면 15층 검사실에서 무슨 뭘 또 했나 봐요. 내가 일정 조율 때문에 왔다 갔다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 입회를 한 것은 20 몇 분인데 27분인가 9분인데 그때부터 계속 앉아 있었으니까 실은 23분이 아니라 1시간 정도 된다. 그러니까 못 봤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들어가면 이런 좁은 공간에 술 냄새나 이런 게 음식 냄새가 나는데 솔직히 나는 그걸 맡은 적이 없는데 하여튼 뭐 그 얘기 피고인 측에서 이화영 씨 측에서는 그걸 굉장히 좀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희가 그때 여기서 시연을 해봤는데 뭐 술 냄새도 그렇고 초장 냄새도 그렇고 네. 막 각종 냄새가 다 섞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아, 어떻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다. 이제 변호사님 오신다는 건 알았을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15층 갔으니까 빨리 한 잔. 야 빨리 먹고 치워야 돼. 빨리 먹고 치워야 돼. 이러고 있었다는 무슨 대학교 동아리에서 몰래 술 먹는 것도 아니고. 네. 참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가 네. 우리나라 국정을 논해야 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참 저도 근데 변호사지만 국민참여재판을 저도 처음 가봤어요. 아 그래요? 네, 보통 잘 없어요.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고 그리고 저는 이런 사건에 국민참여재판 하는 것도 처음 봤어요. 그리고 잘 안 받아줘요. 하자고 해도 어디 아니 한쪽에서 하자고 하자고 하면 그 법원에서는 받아줘요. 왜냐면 제일 처음에 물어보거든. 합의부 사건인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을 하실 겁니까 하면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재판 안 하고 이제 보통 이런 큰 법원에서만 하거든요. 근데 이걸 보통 준비를 엄청 검찰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굉장히 피고인 측이 그렇게 유리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저 순수한 호기심인데 네. 국민참여재판도 법외국제가 적용이 될 수 있나요? 그렇죠. 그건 뭐 판사가 그러니까 좋은 지적이죠. 그러니까 방금 민주당은 제가 보니까 또 빌드업을 하겠네요. 준비하고 있는 게 있겠네요. 보니까 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본인들의 승패에 영향을 얻게끔 만들 것 같네요. 그러겠죠. 뭐. 네.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가보면 배심원 분들이 다 쭉 앉아 계시거든요. 한 10분이. 근데 뭐 어떤 분은 조금 조시고 계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힘드니까. 하루 내내 거기 앉아 그쵸. 계시니까.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러시더라.